예, 안녕하세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챗 GPT에게 산업재해 요양 승인을 위한 유의사항을 물어봤습니다. 증거 준비, 의료 검사 결과, 법률 지원, 산업재해 관련 법률 숙지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최근 업그레이드된 챗 GPT에게 물어봤는데 다소 내용이 늘어났습니다. 초기 진단과 치료 중 증상이 나타나면 초기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고요. 증거 보존,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예를 들어 직장의 출퇴근 시간, 업무 내용, 근무 기간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양비 신청, 법률 지원, 산업재해 관련 법률 숙지,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근로 개선을 요구하는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2 고단 3254 4월 6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사고 내용은 고양시 요양병원에서 증축공사 중 중량물이 떨어져서 사망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판사님의 처벌 수준은 대표이사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유로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평가 기준 마련 누락입니다. 현장 소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94kg의 앵글 중량물 취급 시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 쥐자 선임 등을 모두 누락했다고 합니다. 안전관리자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벌금이 나왔습니다. 그 사유는 자전 방지 기능이 없는 와이어루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두 줄로 사용했어야 되는데 한 줄로 중량물을 기울여 취급하는 것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형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관리감독자 징역, 하청 현장소장도 원청 현장소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렇게 했으며 대표이사의 감형 근거로는 중량물 취급 경로상의 안전난간을 임의적으로 철거하는 건설 현장에 관행이 있었으며 유족과 진정 어린 사과를 했다고 해서 감형을 해주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판결문의 본문입니다. 경영 책임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을 행한 경우 제3자의 도급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예방 활동을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위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계산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2.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3.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한 각종 작업 중지 등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표산업 회장님의 기소 내용도 있는데요. 3월 31일 고용부는 법인의 대표를 기소했지만 검찰은 회장님을 기소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이 안전부서 처장, 대표가 아닌 회장님으로 해석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안전보건 업무에 가하여 실질적,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한 경우 이를 누구로 해석해야 될지는 향후 상급심에서 변경되는지 약간 지켜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성재해 초기 대응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리질리언스 관점의 가상재해입니다. 재해는 발견 장소가 중요합니다. 작업장에서 발견됐을 경우는 무난하지만
주차장, 숙소에서 발견됐을 경우는 그 처리하는 절차와 증빙에 따라서 산재로 승인받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 경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동 동선을 가족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 중 도착하지 않거나 출퇴근 시간이 변경될 경우는 신고해서 조기에 파악이 되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추정 사인도 심근경색 사고는 과로로 이어질 수 있는 연계성이 있지만 원인 불명 같은 경우는 다소 산재 처리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과로와 사망을 연기하는 업무 기인성의 자료 증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무 특성을 좀 반영하셔야 되고요. 지병 외에 스트레스 과로가 사망과 유발됐다는 내용이 필요한데요. 동료들의 증언도 필요하지만 과로는 기본적으로 휴식으로 해소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 15일 이내의 근무 강도가 산재 처리에 중요한 작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재로 인한 유족 보상급여를 받을 경우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산재 승인 요건입니다.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놀람 등과 같은 업무 환경 변화가 생리적인 변화로 나타난 경우 이를 과로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로 같은 경우는 뇌혈관계 질병, 심혈관계 질병, 사인미상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인미상 같은 경우는 그 연계성을 증명을 잘 하셔야 산재 처리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산업재해 판례입니다. 조직 개편 후 업무 변경 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우의 대법원 판례가 되겠습니다. 상위 직급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울성 에피소드 치료를 받다가 자살한 경우는 업무와 재해를 상관관계로 인정을 했습니다.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돼서 연장 근무 등 과로로 우울 증세가 악화된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치료를 받지 않아 사망한 경우 고등법원에서는 불인정하였습니다. 즉 건강검진 시 부정맥 진단 및 수술을 의사로부터 권유받고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심실세동 사망한 것은 업무와 산업재해의 상관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근길 산업재해 사례도 있는데요. 출근에 30분 걸리는데 취미 활동을 위해서 2시간 전에 출근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불인정. 자택이 아닌 친구 집에서 있다가 출근한 사례 불인정. 자택에서 출근길 아파트 계단에서 발생한 재해는 인정. 퇴근 후 마당에서 발생한 재해는 불인정. 사례별로 특성을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에서는 아니 된다라는 표현으로 법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은 행위 또는 사물에 대하여 해야 하거나 하에서는 아니 될 절대적인 의무를 표시한 겁니다. 만약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뿐만이 아니라 행정책임, 형사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에 대응한 안전 의무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우수사례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중대재해, 중상해 재해, 경미한 재해, 아차 사고에 대한 조사팀 구성과 재발방지 대책 및 개선 결과 관리 등을 참고하시면 산재예방 활동에 다소 유익하다고 하겠습니다. 위험요인 관리 절차입니다. 건설 현장 계급 후 끼임, 위험기계 기구, 유해화학물질,
인화성 가스, 밀폐 공간 관리 경우에 공학적 통제, 행정적 통제를 통해서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기교육 현황도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후 사례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근로자, 특고,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별 신규 교육 시간에 맞도록 법정교육은 충실히 내실 있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위험성 평가도 중요한데요. 위험성 평가 현황을 보시면 공정정기 위험성 평가는 PSM 대상 공정에 대하여 4년 주기로, 정량평가 같은 경우는 알로하 프로그램 등 장애유형 평가 등 평가 프로그램, JSA 같은 경우는 매년, 클래스도 매년, 각종 종류는 많은데요. 위험성 평가를 내실화 있게 해서 중처법의 처벌 수위가 올라가지 않도록,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상 최근 중처법 위로 판결 사례와 산업재해 과로로 인한 초기 대응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